그렇죠. 이게 미니죠. 어른들의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덜트 토이?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미니 쿠퍼 SE입니다. 미니 쿠퍼 전기차란 얘긴데요. 미니 쿠퍼 전기차라. 사실 제가 자동차 기자하고서 처음으로 탔던 전기차가 미니 전기차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2009년에 이 미니가 우리나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승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한참을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무려 12년이 지나서 실제 양산차가 나오게 된 거죠. 이 미니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도 했습니다. 주행거리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는 자동차가 됐는데요. 주행거리, 스펙 이런 거 말고도 이 미니를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자동차였는데 드디어 물량이 어느 정도 풀려서 이제는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됐다고 합니다. 미니 쿠퍼 SE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미니는 왜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꽤 많이 달라요. 컬러나 이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시죠? 미니가 항상 그렇듯이 이번 미니도 레솔루트라고 하는 독특한 에디션의 한정판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머리에 보면 약간 착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움푹 패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데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니 배지도 검정색으로 싹 지워버린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 전기차에 이런 거 필요 없지만 마치 여기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S니까 S라면 이 정도 해줘야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그전까지 우리가 웅이 아버지라고 했던 거 색깔이 많이 연해지면서 이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꽤 예쁜데요. 이렇게 에어 커튼을 만드는 부분도 예쁘게 전기차 미니는 더욱더 예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저는 미니의 보닛을 열 때 너무 좋아요. 보닛을 열 때 이렇게 램프는 있고 여기만 쏙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램프라는 거 이게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깨지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절대 뒤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헤드램프입니다. 그래서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다릅니다. 여기 보면 미니 특유의 비대칭형 휠을 갖고 있고요.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공력 부품을 더해서 공력 성능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된 걸 볼 수 있고요. 이거 어디 건지 만져보면 알죠? 자연 고무가 아니고 인조 고무예요. 오랫동안 변치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와이퍼를 세택하고 있고요. 손잡이도 리솔루트 특유의 손잡이를 갖고 있는데 이거 플라스틱인데 꽤 금속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예쁜 손잡이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예쁘네. 이 뒷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쓰고 있고요. 이것도 멋집니다. 하나의 자동차도 컬러를 잘 맞추기 쉽지 않은데 미니는 나오는 에디션마다 다 예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미니 디자이너들은 정말 상줘야 됩니다. 이 배지도 귀엽다고요? 아마 전기차 미니를 타시는 분들은 다 이 배지 보면서 감탄하실 겁니다. 그리고 뿌듯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전기차라고 뭐 일렉트릭, 뭐 일렉트로닉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아이콘 하나 딱 붙여놓으면 얼마나 예쁘고 전기차 같은 느낌이 들잖아. 이런 것이 바로 아이콘의 힘입니다. 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서 영국의 그 유니언 잭을 형상화한 거, 브레이크 밟았을 때도 너무 예쁘죠. 이 미니는 이제 가다듬을 대로 가다듬어서인지 어색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록한데 여기만 직선으로 한다거나 그럼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램프를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직선으로 쭉 뻗는다거나 뭐 특정 차를 얘기하는 거 아닌데 이 공유를 굉장히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록한 거, 이런 식으로 볼록한 거, 이 안에 직선적인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단순히 귀여움이 아니라 통일된 이미지로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볼록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니 이게 이렇게 귀여울 일이야? 아우 귀여워 이런 느낌이죠. 자,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까요? 다른 차에서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 나오면 뭐야 이게 차야?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니에서는 있네 여기 이 정도면 충분하네. 여기 밑에 여기 또 있네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뭘 더 바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미니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어린아이를 봤을 때 어린아이 손발이 작다고 뛰는 게 느리다고 키가 작다고 흉보지 않잖아요. 너무 귀여우면 오히려 더 사랑스러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트렁크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필요한 가방들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충전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DC 콤보
겉에 그냥 꽂으면 되고요. 도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프레임리스로 있어야 미니 쿠퍼라고 할 수 있죠. 요번에 저희가 영국에서 봤을 때 미니 전기차 컨버터블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차는 미니 전기차 아니면 미니 컨버터블이잖아요. 근데 미니 전기차면서 컨버터블이니까 이건 정말 완벽한 거 아닌가, 이런 차가 왜 우리나라에 없나, 이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사실 좋은 거 다 알아, 너무 예쁘고 너무 갖고 싶은 거 다 알아. 그런데 주행 가는 거리가 150km, 160km, 그거는 좀 선 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정말로 주행하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강원도까지 갈 수 있는지 아마 못 갈 것 같은데, 가다가 중간에 퍼지면 어디쯤에서 퍼지게 되는지 실제로 주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소리부터 뭔가 장난감 같은 그런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고 있죠. 장난감 차 그쵸? 약간 장난감 차 같은 느낌. 어른들의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덜트 토이? 그거 아니야? 충전이 100%에서 출발하고 싶었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99%에 일단 출발을 하도록 하죠. 바깥 온도가 지금 35도, 습기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 요소들이 많죠. 에어컨은 빵빵하네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전기차들이 주행거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형편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에너지를 덜 써야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잘 나오니까. 그거는 사실상 꼼수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히터를 더 많이 틀어야 되고 에어컨도 더 많이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인 인증거리만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제로는 소비자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겨울철에는 당연히 따뜻해야 되고 여름철에는 당연히 시원하게, 이 주행거리를 조금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죠. 자, 어쨌든 지금은 제대로 만든 자동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주행거리가 80km 이래버리면은 그건 조금 타는데 문제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 하루쯤은 아니면 이틀쯤은 충전 못할 때도 있잖아. 도심을 가는 자동차라도 200km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차는 200km를 못 갑니다. 이 차의 주행 가는 거리는 159km입니다. 159km. 요거 간당간당하죠. 아무리 봐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일단은 차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느낌이어야지. 이 차는 무려 180마력을 내는 차입니다. 아반떼 120마력이죠. 소나타 2.0 150마력입니다. 겉모양은 훨씬 작지만 출력은 훨씬 큰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의 느낌이 나는 거고요. RPM을 높여가면서 막 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물씬 납니다. 카트를 타는 느낌. 레저 카트 정말 느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어지간한 카트는 이 카트장에서 그거 조금 달리면 땀이 뻘뻘뻘 납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려도 괜찮은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 미니도 기본적으로 카트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고카트 필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시속 100km 도로에서 그냥 달리는 건데 혼자 레이싱을 하는 기분이에요. 핸들 굉장히 묵직하고 이 주행 안정성 정말 뛰어납니다. 게다가 노면을 많이 전달해줘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노면을 잘 전달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을 하고 주행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전륜구동 자동차인데도 이런 느낌을 자아내는군요. 즐겁네요. 일단 재미있고 즐겁지 않으면 그런 미니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전기차 미니도 그런 미니적인 즐거움을 갖고 있는가?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려나가는 느낌 짜릿하죠. 와인딩을 도는 느낌, 그렇죠. 이게 미니죠. 이거는 서킷에 갖고 가서 즐겨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소형차라는 게 모름지기 재미있어야죠.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차를 타는 것 같아? 아니야, 난 이 차가 재미있어서 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 사람의 개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동차, 그게 바로 미니인 거죠. 그리고 설명이 너무 많이 필요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반떼 N을 사면서 오빠 뭐뭐야? 라고 하면 아니 네, 그게 아니고 이게 출력이 굉장히 높은 차고 저차보다 출력도 높고 저차보다 더 핸들링 좋고 ELSD가 있어서 이거 되게 뛰어나고 또 NGS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3500이야 오빠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딱 미니를 갖고 가면 일단 너무 예쁘고 너무 고급차로 느껴져.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바로 미니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좋으면서도 섭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미니는 원래 소리가 꽁꽁꽁 이런 식으로 나는 그런 차예요. 그래서 가솔린 미니 같은 경우는 이런 데에서 RPM이 막 올라서면서 엄청 시끄럽습니다. 전기 미니는 너무 조용해서 이렇게 조용하면 미니적인 느낌이 좀 덜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행 가는 거리 지금 현재는 얼마 남아있냐, 133km라고 떠 있습니다. 133km면 한 30km 왔어요. 근데 130km 밖에 못 간다면, 찍기는 낙산사 찍었는데 갈까 말까 간당간당한 정도죠. 갈 수 있을까? 안전을 위해서 5% 이내가 남았다, 그러면 바로 충전소를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속 100k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가면 너무 느리게 가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빨리 가야지, 적어도 130km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그렇게 운행하면 안 됩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100km에서 110km로 가는 거, 기껏해봐 연료를 얼마나 더 쓸까요? 5%나 쓰나? 변속기가 있으니까 고속으로 달릴 때 그만큼 변속해버리면 그럼 낮은 RPM으로도 고속도로를 갈 수 있어요. 전기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100km가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전기를 막 빨아먹어요.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갈 땐 높은 RPM으로 끝까지 써야 됩니다. 시속 100km로 가는 거에 비해서 시속 110km로 가는 게 전기를 10%만 더 쓰는 게 아니라 수십 프로, 어쩌면 100%를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전기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서는 절대로 과속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앞에 보이는 차는 아시겠지만 미니입니다. 또 그 앞에 보이는 차는 또 미니입니다. 저기도 또 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미니의 세상에 왔습니까? 미니 월드야? 미니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고 그만큼 다이나믹한 주행을 보여주고, 일단 차가 재밌어요. 주행 특성이 굉장히 짜릿짜릿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차를 타다가 미니를 처음 타신 분들은 이렇게 재밌는 차가 있다니 라면서 다들 한 번씩 감탄하실 것 같은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팔리는 양에 비해서 거리에 이상하게 많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많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미니는 아이콘입니다. 눈길이 딱 가서 저기 미니 있구나 라고 단번에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미니 오너들은 뭔가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놀러 가는 데에 꼭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남이거든요. 지금 미사리 경정공원인데 많이 놀러 온다는 거지. 하남 스타필드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하남이니까 신도시잖아요. 신도시에 또 미니가 많아요. 이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미니를 이렇게 자꾸 보게 됩니다. 주변에 미니가 많이 보인다는 건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미니 타시대요. 할머니가 미니 타셔? 되게 있어 보인다. 사실 이 힙하다는 건 나이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아니, 실버타운에서 노인 커플이 이렇게 미니를 타고서 실버타운에 다닌다, 되게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차의 가격은 5,2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이전에 비해서 300만 원가량 오른 거예요. 300만 원가량 올랐는데 거기에 추가로 들어온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도 용납이 좀 되긴 합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 생겼고요. 이 핸들 열선, 센터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어댑티브 크루즈. 그런데 보조금이 대략 700만 원 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다 받게 되면 이 차의 실구매 가격은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4,500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라고 하면 떠오르는 차가 있죠. 미니. 미니 쿠퍼 S가 4,6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SE, 이 전기차는 이 가솔린 차에 비해서 오히려 15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더 저렴한 자동차인데 전기차야. 미니는 장거리보다는 시내에서 많이 산다, 출퇴근할 때 많이 쓴다, 이런 느낌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미니 라이프 스타일에는 미니 가솔린보다 어쩌면 전기차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도 작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하는 시간도 짧습니다. 휴게소에서 차 한잔 마시는 동안에 아니면 카페 같은 곳에서 충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충전을 하고 바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꽤 괜찮은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력도 그렇습니다. 미니 쿠퍼 S에 비해서 이 차의 출력은 8마력 정도 적습니다. 184마력,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죠. 게다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초반에 가속되는 느낌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미드, 그린 플러스 이렇게 있어요. 그린 플러스를 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가장 길어집니다. 그린 플러스로 한다면 저희가 가다가 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린 플러스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린 정도로, 그리고 에어컨은 빵빵하게 최대한 틀고 가는 걸로 하고요. 차가 있으면 이렇게 추월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운전자로 운전을 하겠습니다. 속도는 지금 정해진 속도가 시속 100km인데 100km는 좀 넘게 가고 있어요. 지나치게 과속하지 않는 정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떠요. 몇 차선으로 가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딱 보여주고 있고, 내비게이션 DB가 수입차들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BMW는 수입차 중에는 내비게이션을 가장 잘하는 메이커이기 때문에 꽤 괜찮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팀앱으로 뭐 볼래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과속 카메라 위치를 또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구간 단속에서 그 평균 속도도 보여줘요. 수입차 중에 그런 거 보여주는 차는 BMW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떼돈을 벌고 있는 BMW답구만, 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요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요거 켰을 때 불이 세 군데에서 켜져. 보통은 램프 하나 켜지거나 두 개 켜지거나 이 정도잖아요. 여기 하나, 램프를 하나 더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차에 탄 사람들 얼굴에 제대로 빛을 비춰주겠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밤에 이렇게 옆 사람 봤을 때 빛이 여기만 딱 비춰서 귀신 같아요. 데이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봤는데 서로 얼굴이 귀신 같으면 어떡해. 너무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코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저반사 코팅. 이거의 이유는 여기 있는 건 디스플레이고 옆에 있는 건 디스플레이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기 양쪽은 램프고 여기 있는 게 디스플레이예요. 근데 이 정체가 디스플레이로 보이죠. 만약에 저반사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이 가장자리는 디스플레이가 똑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뿌옇게 저반사 코팅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트 디자인도 좀 특이하지만 앉았을 때 느낌, 몸을 꽉 감싸는 느낌이 듭니다. 미니가 고카트 필링을 주려고 노력하니까 허리 부분을 딱 잡아주는 버킷 시트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저는 이런 시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몸을 잘 잡아주는 시트가 무엇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허리 건강에도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시트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수동이에요. 어떻게 이걸 수동으로 만들 수가 있냐? 예전에 이 미니 전기차 론칭할 때 이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미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얘 전동 시트예요? 수동 시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격에 이게 수동이 말이 돼요? 차가 4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어떻게 수동일 수가 있냐, 이런 말씀 하시던데, 어떤 911은 거의 2억 하는데 수동이에요. 어떤 911은 그렇다니까. 이게 가격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동이 정말 나쁜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하면 당연히 자동 선택할 것 같은데, 적어도 포르쉐에서는 자동을 선택하면 높이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보다 수동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도 그런 면에서는 수동 나쁘지 않습니다. 다 좋은데 이 차 썬루프 없는 거 조금 섭섭하죠. 썬루프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섭섭한 건 이 컨버터블. 저는 컨버터블을 원래 좋아하지만 이 미니 컨버터블은 특별히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보통 많은 컨버터블은 운전자 머리 바로 앞까지 오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도 요 위로 하늘은 요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내 머리 위가 하늘이면 그건 큰 소용 없어요. 그냥 뜨겁기만 하지. 근데 미니 남유리가 서 있잖아. 이 뚜껑이 열리면 여기부터 열려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하늘을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뚫려있는 하늘을 보면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지금 우리나라에 파는 차 중에는 미니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기차 컨버터블이 없어요. 폼나는 자동차, 잘 달리는 자동차, 조용한 자동차면 그런 컨버터블로 딱이거든요. 근데 컨버터블로 전기차를 만들어주는 게 미니밖에 없다는 게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니가 사람들이 바라는 게 어떤 건지를 남들보다 빨리 캐치하고 그런 차들을 빨리 만들어낸다는 게 고마울 따름이네요. 이 도달거리, 이게 굉장히 쫄려요. 오른쪽에 이게 목표까지의 거리고 왼쪽에 있는 게 주행 가능한 거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여주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을 합니다. 왼쪽이 더 줄어들면 너는 거기 못 가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프도 굉장히 미니스럽게 아주 재밌게 잘 그려놓고 있어요. 별게 다 재미있네. 대체 왜 주행거리가 103km나 남는 거예요? 낙산사까지 81km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직 배터리를 반도 못 썼네요. 아까는 분명히 주행 가는 거리보다 낙산사가 멀었어. 근데 점점
낙산사까지 가는 거리가 짧아지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그대로라서 이 정도면은 낙산사 가겠는데요. 혹시 어떡하지? 이거 중간에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중간에 돌아올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 바다까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비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서 자기동 오르기 과속하는 걸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여기 보면 지금 회생제동을 2단계로 할 수 있어요. 높은 회생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버튼 누르면 낮은 회생제동으로 바뀌어요. 낮은 회생제동을 하게 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 차가 감속되는 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 가속 페달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죠. 일반 도심에서는 낮은 회생제동은 운전하기 조금 불편하니까 높은 회생제동을 해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장거리 주행할 때는 가속 페달을 꾹 밟고 있는 거 이것도 고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을 뗄 수 있도록 이렇게 낮은 회생제동으로 바꿔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자동차들은 이 회생제동 양을 이제 조절 못하게 돼 있어서 그건 조금 섭섭하기도 하네요. 전기차가 되면서 이 회생제동을 바라보는 업체들 간의 시각들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회생제동을 막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위험하다고 보는 회사도 있는 거죠. 어떤 회사는 그래서 회생제동을 할 때 오히려 특별한 버튼을 눌러야 된다, 이런 회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계속 크루즈 컨트롤 하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된 거지? 전비가 10.5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력 소비가 생각보다 양호하네요. 이 차의 무게는 기본적으로 1391kg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 저항이 적은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전비가 더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여기 터널이 있는 강원도로 가면은 아마도 생각보다 많은 이런 버프를 좀 받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 전비는 이게 불과 4km 남짓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속 주행을 해보면 이 차가 실제 가는 거리가 왜 이렇게 기냐, 공인 전비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생각보다 잘 갑니다. 한 번 충전으로 양양 솔비치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길에서 퍼지거나 안 되네요 이러고 돌아가야 유튜브 각인데 참 저희가 기획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끝까지 가면 안 되는데. 150km라며 서울 도심에서밖에 못하는 차라더니 솔비치까지 한 번에 가버리면 어떡해. 여기까지 올 때 만약에 가솔린 차를 타고 오면 얼마가 들까? 일단 가솔린 차 하면 모르긴 몰라도 왕복 한 6, 7만 원은 들지 않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왕복 6만 원은 되겠지. 지금 전기차로 왔을 때 충전한 비용이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10,000원이 안 되는 돈 충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바다 보러 가자 할 때 드는 돈은 2만 원. 톨게이트비 4,500원이에요. 24,500원이면 바다를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지겨워. 강릉 커피 먹으러 가자. 오지 뭐 이런 생각 드네요. 와이퍼 너무 좋다고? 보시 스마트 PC잖아요. 이거 너무 잘 닦이고 너무 조용하고. 와이퍼는 좋은 거 껴야지. 여기서 하조대 IC가 6.6km 남았다고 나와요. IC가 뭐야? IC 도대체 제가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IC라고 써있는 데는 본 적이 없어요. 영어 쓰는 영어권 나라에서 IC란 말을 쓰질 않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이런 이상한 단어를 왜 계속 쓰는 거예요? 인터체인지가 뭐야? 나들목이죠. 하조대 나들목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아니면 하조대 나가는 곳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미국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엑시트라고 써있어요. 독일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아우스파르트라고 써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뭐라고 써있나요? 소띠라고 써있어요. 중국에선 쥐커 이렇게 써있어요. 전 세계 어디도 IC라고 쓰지 않아요. 우리는 한글 있잖아. 우리말 있는데 왜 이런 이상한 단어를 가져다 써요? 세종대왕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로. 표지판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IC라고 써 있었는데 요즘은 IC란 표현을 없애버렸습니다. 표지판은 다 없앴는데 내비게이션은 아직 안 없앴죠. 내비게이션에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다다. 세상에. 한 번 충전으로 그냥 바다까지 옵니다. 이 솔비치는 지금 앞으로 3km 남았어요. 저희 아직도 58km가 남아 있습니다. 무려 222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네요. 봄이나 가을이나 이런 때에 오면은 생각보다 더 멀리 갈 것 같아요. 내려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정도면 됐죠. 무려 222km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인 거죠. 미니는 왜 이렇게 주행거리를 잘 못 받을까? 테슬라가 제일 잘 받는 것 같고,
그 다른 수입차 업체들은 주행거리를 제대로 뽑아내는 회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차를 정말로 강원도에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이 차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강원도까지 문제없이 올 수 있는 차,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자동차인 건 맞지만 이 수도권에 있는 카페를 간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한 사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관을 살펴보면 역시나 이 주변 환경이 너무나 잘 어울리죠. 차는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강인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차를 혹시 수박처럼 두들겨 보고 사시는 분 계세요? 차를 수박처럼 두들겨보면 뭐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압니다. 자동차 옆면을 한번 눌러볼 일이 생기죠. 어떤 차들 눌러보면 어때요? 꿀럭꿀럭 합니다. 꿀럭꿀럭 합니까? 이렇게 단단한 느낌. 아, 미니는 정말 단단한 차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끔 해요. 모든 철판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휘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문을 닫거나 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차가 굉장히 당당하다는 느낌, 조약돌 같은 느낌을 자아내게 합니다. 자, 실내를 조금 더 보죠. 직물 시트의 느낌, 이 느낌 아주 묘하죠.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에도 허리가 아프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낸 게 미니 시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팔걸이는 굉장히 양중맞죠? 아니, 팔걸이가 이렇게 작을 수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능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안쪽에 보면 충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자리 잡고 있고요. 차가 어느 정도 움직여도 안정적으로 핸드폰을 홀드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폰 보고 싶은데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팔걸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예 올려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높이 조절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난 높게 아니면 낮게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납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BMW의 다른 자동차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미디어, 맵, 내비게이션, 메뉴, 다이얼 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기존 BMW 오너들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어 시프터는 당연히 이쪽으로 옮겨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커다란 기어 시프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미니스러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네요. 전기차답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뭐 어쨌든 사용하는데 그다지 불편함은 없습니다. 수납 공간이 조금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미니는 수납 공간으로 타는 차가 아니죠. 딱 들어왔을 때 좁지만 재밌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미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납 공간을 좀 해치더라도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을 좀 더 보면요, 여기 컵홀더가 2개 자리 잡고 있는데 역시나 작은 컵만 넣을 수 있는 그런 컵홀더고요. USB-C, USB-B 있고 여기에 또 시거잭을 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미니는 여기 열려서 여기 수납 공간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없어진 거 이제는 이것도 좀 섭섭하긴 해요. 버튼들 앙증맞죠? 미니의 시동 버튼은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거나 위로 올리거나 둘 다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죠? 귀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버튼들 자체도 눌렀을 때 이 불이 켜져서 이걸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굉장히 고급 스포츠카에나 있음직한 물건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물건이 여기 들어있어서 느껴지는 그 독특함, 이 미니를 더 특별한 자동차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아주 재밌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거는 이렇게 터치스크린이 잘 자리 잡고 있지만 공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물리 다이얼로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공조장치 바람 양을 조절하면 이렇게 같이 움직여져요. 또 온도 조절 같은 걸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나 온도 조절을 지금 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뒤에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인가 보면요, 야, 미니의 뒷좌석 의외로 앉을만 합니다. 요 앞은 닿지 않아요. 근데 뒤가 살짝 다, 이 정도라면 장거리 주행 가능하다 싶은 그런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무릎 공간 남고 있고요. 여기 보면 하만 카본 스피커 2개가 있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여기 옷걸이 같은 게 있어요. 굳이 약간 옛날에 그 유럽 사람들이 타는 차라고 하면 딱 이런 정도였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뒷좌석이 여기 가방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걸 수 있는 고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고리는 이렇게 잡아당겨서 앞으로 밀 수 있죠. 긴 물건을 실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뒤에 짐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실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2가지의 등받이 각도를 제공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용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바닥을 세웠을 때 이렇게 별도의 홀더가 자리 잡고 있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닌데도 이렇게 꼼꼼하게 처리를 해줬어요. 돈을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썬루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번에 전기차에는 썬루프가 빠진 게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건 컨버터블이 있으면 이거 뚜껑 다 열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막 이렇게 달리는 느낌, 와 오빠 달려 이러면서 같이 가는 그런 느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오빠 달려 할 동생도 없어요. 이제 충전하러 가시죠. 우리 집에는 가야지. 도와줘요. EV 인프라로 충전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 어딨니? 오, 역시 EV 인프라. 나 진짜 되게 잘 돼 있네. 스위치 되게 충전소 잘 돼 있군요. 결제 눌렀고요. DC 콤보 지금 아직도 24%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충전까지 얼마나 걸릴까? 최대 충전을 했을 때 189km를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주행했을 때는 189km 아니죠? 겸손한 표현인 것 같긴 하네요. 자, 밥 먹으러 갈까요? 1시간 정도 나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How you been? It's been a while since I've seen your face. 지금 밥 먹고 왔는데 충전 잘 했고요. 자, 이렇게 충전하는데 든 비용 9,000원 들었고요. 이제 다시 활발하게 달릴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서울까지 차 운전하고 가면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경제적이면서 아주 즐겁게 여기까지 놀러 왔어요. 이런 게 바로 미니가 아닌가 싶어요. 미니는 삶을 즐겁게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자동차니까요. 지금까지 미니 쿠퍼 SE 간단하게 시승해 봤는데요. 시승해 보면서 역시나 미니라는 자동차는 항상 운전자를 더욱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자동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need to know. 오, 오디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베이스는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약간 부밍이 있어요. 좀 아쉽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미쳤다. 사야겠다.